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이 올해 2022년도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일하다가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같은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의 6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올해 7월부터 전국에서 6개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추진되는 이 새로운 상병수당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상병수당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줘서 치료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 중 몸이 아파도 소득상실이나 실직 또는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거나 또는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질병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일을 못하게 되고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제도가 바로 이 상병수당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하여 빨리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한 63개 지자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의 시범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입니다. 상병수당은 3가지 모형으로 시행되며 각 모형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7일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해서 1년에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모형도 역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인데 대기 기간이 7일이 아닌 14일로 변경되고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은 의료 이용일수 모형으로 취업 중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3일을 초과하는 입원 및 관련된 외래질수에 대해서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6개 시범지역 중 부천시와 포항시는 모형 1을, 그리고 종로구와 천안시는 모형 2를, 순천시와 창원시는 모형 3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후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평균 지원 기간과 금액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등 정책 효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적용해서 하루 46,96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인상이 되겠죠. 상병수당의 신청은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업 요건 등 또 수급 확인 그리고 근로자의 활동 불가 기간과 의료 이용일수 등을 총 심사하여서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 여부라든가 또 지급일수를 확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 결정 후에도 필요에 따라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또 합병증 등으로 수급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서 지난 2020년, 2년 전이죠. 7월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선 올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3단계 사업을 걸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한 후에 2025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는 국비 109억 9천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시행은 직장인들이 소득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이나 치료를 미루면서 발생되는 질병의 만성화 또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발열 등이 있으면서도 계속 출근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실체를 보면 OECD 35개국 중에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법정 또 무급휴가를 두고 있고 코로나 이후 주별로 유급휴가를 임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184개국 중에서 구체적으로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모두 없는 국가는 11개국 뿐이며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153개 국가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OECD 38개국 중 16개국에서 유급병가를 일시적으로 시행하거나 확대했고 또 상병수당도 대기기간을 폐지하거나 지급 대상이나 기간, 금액 확대 등의 방식으로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정도의 통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사표를 내고 건강을 지킬까요? 아니면 참고 일해서 생계소득을 지킬까요? 둘 중 무엇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현실의 선택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프면 쉰다는 정부의 생활방역 제1수칙을 지킬 수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 상관없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보통은 병가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병가제도에는 무급병가와 유급병가가 있습니다. 무급병가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만 보장하는 것이고 유급병가는 일정 금액의 소득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통해 보면 취업규칙에 유급병가를 명시한 경우는 10명 중에 1명도 안 되었고 그나마 무급병가까지 포함해도 10명 중 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생계 걱정에 또 건강과 소득 중 어쩔 수 없이 소득을 선택하지만 결국에는 건강도 잃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에 더욱 선명해진 불평등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에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발열 증세에도 퇴근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비극이었고 또 광주에서 확진되고 돈 벌러 가야 한다며 도주한 일용직 노동자가 영광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호받을 수 있지만 직장과 무관하게 일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있는 상병급여는 실직 후에 아파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일하다 아플 때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으로 가족 돌봄 휴가는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 자신이 아파서 비교적 긴 돌봄이 필요할 때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기업에만 지워지는 책임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런 유급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예견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본인의 돌봄에 대한 복지제도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의 상병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